안녕하세요. 조태자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부산 대연동에 투자금 1억대 갭 투자 가능한 아파트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태풍 이제 영향권에 접어들었는데요. 뭐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태풍 이제 준비 잘 하시고 피해 없이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하시고 좀 기다렸던 영상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유료 강의에 이제 초빙돼서 그때 강의를 할 때 막 언급했던 단지 중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자 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황과 이제 실전 강의 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제 알림 드리는데 오늘 이제 그 알려드리는 단지도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고 그냥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자금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단지는 저와 이제 아무런 연관이 없고 또 제 지인들도 투자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먼저 뉴스로 먼저 오늘 영상을 내용을 좀 언급하자면 지금 뉴스에 이제 분양가 제도 개선을 하고 비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제 국토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왜 이런 이제 규제 완화를 하고 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 안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이 없다. 이런 이제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그래프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시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공급량입니다. 정부에서 규제 때문에 전월세 뭐 3법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전세 매물이 좀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올렸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시장의 매물이 기존 주택들이 감소했고 그리고 재건축 규제나 아니면 휴고 분양가 통제로 시장의 이제 분양도 줄고 그리고 시장에 있던 그러니까 분양하는 이제 신축의 이제 아파트들도 줄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장에 나와야 될 매물들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시장에 기존 매물들도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그대로 있지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오르는 현재 상황이 됐고 제가 가을장 되면 수요가 그 일시적인 계절적인 현상으로 이사 수요와 결혼 수요 때문에 다시 수요가 일시적으로 생겨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거래량은 늘고 가격은 한 단계 더 오르는 이런 그래프로 이제 가을장에 상승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제도 개선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라는 이런 대책을 내놓는 이유도 장기적으로는 상기 신도시라는 공급 대책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놓는 방안이 휴구 이제 분양가 통제를 계속 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분양가 측정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과 그리고 각 지역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와 마찰이 생기면서 후분양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분양을 지연되는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온천 4구역이 원래 이미 분양이 됐어야 했는데 이제 휴구에서 분양가를 너무 낮게 측정하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바와 차이가 크다 보니까 분양이 진행이 못 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휴구에서 고분양가 이제 관리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제 평가 점수 나름의 평가 점수로 주변의 아파트를 심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 구축의 가격까지 반영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이제 단지 규모와 브랜드 그리고 뭐 유사 사업장을 선별해서 이제 그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단지를 찾아서 이제 뭐 대단지는 대단지끼리 비교라든지 뭐 브랜드 단지는 브랜드 단지의 비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유사 사업장을 선별해서 어떻게 보면 분양가 이제 상한선을 높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단지는 좀 분양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분양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이제 시장에 분양이 꾸준히 나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런 방법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아파트의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를 해서,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용 면적이 이제 50제곱미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됐는데, 지금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늘리면서 방개수도 이제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그러니까 침실 3개에 거실 하나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수요층을 이제 늘려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로 이제 늘리면서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생활형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려주겠다, 이 얘기고, 이것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이제 수요의 분산과 전세가의 안정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소형 아파트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다 이제 잘 돼 있는 이제 중대형급 이제 신축 단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말했듯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난다는 효과가 없고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양도세를 뭐 완화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일시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효과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계속 이제 그 세금으로 쪼이고, 그리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계속 압박을 하는 이제 전략을 이제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말이고, 전월세 가격이 지금 이제 안정화되지 못하니까 이제 가격 안정 방안은 연말까지 뭐 강구하겠다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개발, 그리고 소형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를 뭐 늘려서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도심 내에 이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제 생각은 아마도 또 지금 임대차 3법을 또 손을 봐서 조금 더 뭐 수정하는 방향으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산 경남은 이제 가을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평가 단지로 갭매우기는 계속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 지금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말기까지 왔지만 공급이 앞으로 2, 3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뭐 2, 3년 동안은 어찌 될지를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투자로는 제가 부산 경남이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도 주변 곳곳 외곽 구축까지 상승할 여력이 많고 갭매울 단지가 많고, 갭매우기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 투자로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산 전체적으로 이제 매물이 주고 있고 호가가 상승하는 이제 단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부산 전체적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을에 추석 이후에 상승장은 계속될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갭매우기에도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이제
고가 아파트보다는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4억대에서 이제 9억대의 단지, 가능하다면 4억에서 실수요자들 제일 많이 선호하는 4억에서 6억대 단지가 좀 선호율이 높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보다는 중저가가 이제 선호되는 단지가 되는 이유는 대출 규제 등이 적고 실수요자들이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의 장인데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늘 소개하는 단지도 그거와 관련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할 이제 단지 내용도 이제 A급지 안에서도 제가 이제 투자의 6가지 이제 포인트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는 계속 생기니까 A급지의 상위입지 안에서도 이제 그동안 상승률이 적었던 그 단지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이제 갭매우기를 할 단지를 투자를 하면 좋고, 그리고 신축이 선호하는 시장에서 소외된 준신축이 투자하기 좋은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냐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 단지는 바로 이제 대연동의 SK 뷰 1차라는 단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연동 SK 뷰 하면 대연역의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대연 SK 뷰 힐스를 생각하는데요. SK 뷰 힐스 말고 여기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바로 뒤에 있는 대연동의 SK 뷰 1차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421세대고 총 9개 동이 있고 2007년 6월 29일 날 준공이 된 준신축 아니면 약간 구축급의 단지고,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그동안 시세 상승에서 좀 소외됐던 이제 단지거든요. 이 단지가 이제 비역세권이고 소형 단지고, 그리고 신축 공급이 많은 대연동 안에서 이제 준신축의 구축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에서 항상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 여력이 적었고, 그리고 약간 애매한 모든 입지 부분에서 애매했기 때문에 상승이 이제 더뎠던 단지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상승이 이제 갭투가 가능한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대연동이기 때문에 학군 자체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대연동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단지가 맞고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제 매물이 적고, 지금 30평대는 이제 세를 안고 있는 단지는 4억대로 나온 것도 있고, 37평 같은 경우는 5억대 매물이 좀 많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갭이 1억대로 가능한 단지로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이제 보면 이 단지가 33평 같은 경우에는 뭐 정남향의 로얄층에 맡김없는 거실부 세안고 이제 매수 조건인데 4억 4천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8월 17일 날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매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최근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37평대는 5억 4천, 5억 5천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아직도 이제 평당가로 보면 1,300만 원대고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전세 매물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나왔던 이제 거래됐던 내역을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37평대는 3억대 후반이나 4억대로도 이제 매물이 나갈 것 같고, 아마 상세한 거는 이제 실제로 가보셔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3억 후반대나 이제 4억대로도 전세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만약에 4억 4천 주고 33평짜리를 사면 투자 자금은 많이 들겠지만 아주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상태고, 36평 7평을 5억대 중반에 사면 이제 1억대 이제 갭으로 이제 투자 가능한 단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보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애매한 이제 비역세권인데, 마을버스로는 뭐 10분 내에 갈 수 있는 단지고, 또 학군이 우수하고 여기가 올라가는 데까지 약간 고바입니다. 고바이라서 약간 좀 애매하다는 평 때문에 그동안에 상승이 조금 더 됐거든요. 이제 지도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입지를 조금 보면요. 먼저 학군 정보를 보시면 여기가 초등학교는 연포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레전드 있잖아요. 레전드 바로 옆에 연포초등학교인데 지금 SK 1차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제 도로를
걸으면서 내려와서 연포초등학교 이제 60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연포초등학교가 될 것이고 초품화는 당연히 아닙니다. 초품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포초등학교면 뭐 학교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도 좋거든요. 중학교는 분포중학교고 용호중학교, 남천중학교로 이렇게 가는데 이 세 학교가 아시겠지만 다 이제 좋은 학교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학교 학군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제 학군 전체적으로 다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고 고등학교도 보면 뭐 문현, 여중, 뭐 동천고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학군 자체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그 지도로 이제 한번 볼게요. 지도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목골역이고요. 목골역이고 바로 앞에 이제 3000세대의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있고요. 그리고 부산중앙고등학교를 끼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린 대연 SK뷰 1차 아파트고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하고는 한 블록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도로를 타고 여기 목걸역까지 걸어서 오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이제 제가 로드뷰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바로 롯데캐슬 레전드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연포초등학교고요. 이제 그 레전드의 뒷동으로 이제 가시면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바위 이제 아까 오르막길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림상으로 봐도 오르막길이고 여기 지금 아파트 보이죠? 여기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파트 이제 여기 딱 보면 딱 이제 고바위 딱 느낌 바로 나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덜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컨디션 자체는 이제 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조금 더 단지 컨디션을 보려면요. 예. 지금 옆에서 보면 이런 식의 앞에 이제 상가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이제 보이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단지를 보면 전체적인 이제 단지 정보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 외관이 아직도 이제 14년 차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준신축이라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구축이라 하기에는 조금 신축인데 저는 이제 14년 된 것도 저는 이제 준신축이라 보는 편인데요. 어느 정도 보면 좀 컨디션이 외관으로는 상으로도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도색도 한번 한 것 같고요. 보면 건물 외관에 그리고 뭐 공용 현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출입구, 지하 주차장 뭐 상태가 다 이제 양호한 편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축은 아니죠. 이 정도면 예. 컨디션 자체는 이제 좋다고 보고 그리고 실거래가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33평대, 33평대를 보면 그동안에 그 부산의 상승장에서도 계속 3억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지난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한 1억 정도 오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7평 대형을 봐도 지금 계속 여기도 3억대 있다가 이제 3억대 있다가 이제 4억 이제 호가 5억 이렇게 나오는 이제 상태고요. 그래서 시세 상승이 좀 덜 된 단지입니다. 덜 된 이유는 앞서 말했지만 뭔가 입지적으로 애매하고 그리고 뭔가 단점이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상승이 적었는데 그럼에도 여기가 조금 저평가라 생각되는 이유는 이제 지금 레전드가 이제 보통 사는 평대가 지금 이제 9억 중반에서 이제 10억이 나오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이제 4억대 지금 매물이 있다면 이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 가격적으로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상태고 학군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제 대연동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이제 문현동이잖아요. 문현동의 아파트도 이제 구축도 지금 보면 문현 삼성 아파트도 보면 지금 이제 평당 1,500만 원 넘은 이제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문현동보다는 대연동이 조금 더 상위 입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지 자체로 보면 입지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그 갭매꾸기의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단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다고 이제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저평가 아파트를 좀 찾아서 투자를 하면 좋다는 거지 여기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 내셔가지고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1억 이하의 이제 단지 5천에서 1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를 제가 찾을 예정이고 이런 단지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스터디 해보고 투자하려고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산 상황에서는 뭐 입지 좋고 뭐가 신축이고 역세권이고 이러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지 좋은 구축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단지들을 보면 대부분 뭔가 애매한 단지 이런 단지들이 남았는데 이런 단지들에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한 점은 거래량이 꾸준히 있고 전세가가 받쳐주고 그리고 그동안 상승해서 이제 약간 소외됐지만 장점이 아주 많은 단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거래량도 많고 전세가도 받쳐주고 이제 또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곳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이제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